정우가 전화를 받으며 영어로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가족은 건물도 있고 부자야. 지은이 어머님께 다가갈 방법이 필요해.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군. 정희의 마음이 서서히 긴장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복이 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해진 서울 강남의 오래된 갤러리 건물. 김정희는 추석 상견례를 앞두고 분주히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움직이는 정희의 손길은 세심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의 각도를 하나하나 맞추고 소파 위 쿠션을 다시 정돈하며 티 테이블 위 찻잔들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배치했죠. 오늘 처음 만날 예비 사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정희는 젊은 시절 해외 미술 전시를 오가며 작품을 팔고 통역까지 도맡았던 활발한 여성이었습니다. 파리의 작은 화랑에서부터 뉴욕의 대형 갤러리까지 세계 각국을 누비며 한국 미술을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죠. 그 시절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험은 정희에게 예리한 관찰력과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조용히 갤러리를 운영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갤러리 문을 열고 방문하는 손님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녁이면 이렇게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정희의 일상이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예리한 감각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꽃은 제가 준비할게요. 딸 한소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살의 소미는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독립적이고 당찬 성격이지만 오늘만큼은 평소와 확연히 다른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괜찮다, 소미야. 엄마가 다 준비했어. 너는 그냥 편하게 있어.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소미가 가져온 하얀 장미 꽃다발을 크리스털 화병에 꽂으며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소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젊은 시절 세계 각국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도 많았거든요.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와 소유한 여러 채의 건물들을 알고 난 후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정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 만난 지 벌써 2년이 되었고 중견기업에서 해외 영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신중하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겨줘요. 소미가 어머니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과 함께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기대하고 있어. 우리 소미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훌륭한 사람일 거야. 정희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정희가 평생 모은 작품들과 함께 갤러리 건물의 등기증이 고급스러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희에게 단순한 재산 증명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열정이 담긴 인생의 결실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혹시 그 가치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은 없을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20살 때 처음 파리에 갔던 날, 서투른 프랑스어로 미술관 관장과 대화하던 기억, 뉴욕에서 밤새워 전시 준비를 하던 날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단정한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회색빛 또는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바지, 그리고 젊은 시절 파리에서 구입한 진주 목걸이까지 완벽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날 예비 사위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정말로 딸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졌는지 곧 확인할 수 있을 거였어요. 저녁 6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다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미가 긴장한 얼굴로 문을 열자 키가 큰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42살의 정우는 중견기업 해외 영업 부장답게 세련된 매너를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첫인상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소미에게 늘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우 씨. 소미가 늘 좋은 분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예리한 눈은 정우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정희와 악수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갤러리 건물 등기증까지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우가 인사를 마치자마자 건물 등기증을 유독 오래 바라보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진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소미한테 들었는데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요. 정우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정희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정우의 표정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소미는 아직 정우의 그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우 씨가 준비해온 선물이 있어요. 정우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산 차입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좋아하는데 잘 골라줬네요. 정희는 선물을 받으며 정중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일찍부터 선물을 준비해왔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직업과 취미, 그리고 소미와 만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해외 업무를 하시니까 여러 나라 언어를 하시는군요. 정희는 관심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정희도 젊은 시절 여러 언어를 배웠기에 정우의 언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미와는 대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소미의 지적이고
우아한 모습에 반했어요. 정우가 소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소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우 씨,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은. 괜찮다, 소미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여전히 정우의 행동과 말투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우는 점점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편안함이 오히려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빨리 친밀감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갤러리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정우가 갑자기 갤러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글쎄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그 중에서도 젊은 작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보람 있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시네요. 그런 일을 하시려면 상당한 자본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정우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일까요? 소미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더욱 신중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소미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미묘한 시선과 부자연스러운 질문들일 뿐이었죠. 정희는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였습니다. 정희가 직접 준비한 한정식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소미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이 직접 요리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우가 젓가락을 놓으며 감탄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해먹던 음식들이에요. 정희는 겸손하게 답하면서도 정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소미가 물잔을 채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희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받겠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 정우는 사과의 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려 영어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미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소미에게는 그저 업무 관련 통화로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해외 전시와 통역 경험 덕분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거든요. 정우가 계속해서 영어로 대화하는 내용이 정희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우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정확히 이해했거든요. 이 집은 강남에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장모님의 점수를 딸 방법을 찾아야 해.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갤러리 사업이 꽤 수익성이 있어 보이고 건물 등기증이 벽에 걸려 있어. 이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정희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가 영어로 대화하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정우는 소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응, 조심할게. 아직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아. 계속 알려줄게. 정우가 유창한 영어 통화를 끊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남아 지역 거래처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정우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바쁜가 보네요. 정희는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일이 많이 바쁘세요? 요즘 특히 바빠요. 하지만 소미와의 시간만큼은 꼭 내려고 하고 있어요. 정우가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에게는 그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정희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소미 앞에서 이 사실을 드러낼 때는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소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군. 정희는 속으로 생각하며 차분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더 확실히 파악하고 딸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세계 각국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온 경험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자신이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희는 그의 모든 속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희의 마음은 서서히 긴장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로 준비한 과일과 차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정희는 정우가 가져온 프랑스산 차를 우려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은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길러진 침착함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었죠. 이 차 향이 정말 좋네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정희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파리에 출장 갔을 때 유명한 차 전문점에서 샀습니다. 소미한테 어머님이 차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정우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답변에서도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대답이었거든요. 소미가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정말 세심하시죠, 엄마. 소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정희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확인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미루면 딸만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언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화 통화도 영어로 하시더군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회사 업무상 영어를 자주 써야 해서요. 그런데 어머님도 영어를 하시나요? 정우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는 정희가 영어를 할 줄 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70대 어르신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신 와인이 한 잔 정도 돌면서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완벽한 영어 발음과 유창함에 완전히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소미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왜 갑자기 영어로? 소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정우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남아 거래처와 내 건물에 대한 얘기를 했지? 왜 나에게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고 했지? 정우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정희의 유창한 영어 앞에서는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 받으니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정우가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적절한 변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한국말로 돌아와서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농담이었다고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나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계 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터득한 협상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촛불마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과 정우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머니 사이에 생긴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정말 단순한 농담이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면서 그냥 친구요? 비즈니스 파트너와 통화하면서 저희 가족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농담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핵심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소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이 남자를 가볍게 볼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첫 직감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정우가 다녀간 그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우가 당황하며 집을 떠난 후 소미와는 긴 대화를 나누었지만 딸은 여전히 정우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정말 오해일 수도 있어요. 정우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소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나와 어젯밤 손님들이 다녀간 흔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씻고 소파 위 쿠션을 정돈하며 바닥에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들까지 꼼꼼히 치웠습니다. 그런데 소파 옆쪽을 청소하던 중 쿠션 사이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호기심을 느끼며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반으로 접혀진 채로 소파 틈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었죠. 정희는 메모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굵직하고 날카로운 남자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정우의 필체였습니다. 어젯밤 계약서에 사인할 때 봤던 그 글씨체와 똑같았거든요. 메모지에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건물 시세조사 마이너스 갤러리 건물 추정가 15억. 추석 후 장모님 선물 준비 마이너스 고급 차류, 프랑스산. 결혼 전 점수 확보 전략 마이너스 해외 경험 어필, 언어 능력 강조. 소미 가족 재산 목록 마이너스 갤러리 건물, 강남 아파트,
기타, 부동산.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지는 몇 줄뿐이었지만 정우의 계산적인 접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점수 확보 전략이라는 표현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쓸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정희는 메모지를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촉은 역시 틀리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기쁘기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한 화상이 생각났습니다. 겉으로는 예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희가 소개해줄 수 있는 부유한 수집가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작은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계산적인 친절함, 재산에 대한 은근한 탐문,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말들. 하지만 그때는 자신만 속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메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서둘러 적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화장실에 갔을 때나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황급히 나가다가 떨어뜨린 것이겠죠. 15억이라는 숫자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정우는 이미 자신들의 재산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소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모만으로는 소미가 쉽게 믿지 않을 수도 있었고 오히려 어머니가 정우를 모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희는 메모지를 서랍 안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지만 사용할 때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갤러리에 나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딸 생각만 났습니다. 저녁 무렵 소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우 씨가 어젯밤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해요. 다시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한참 생각한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만나보자.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끝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메모지라는 결정적 증거도 있고 정우가 어떤 변명을 하는지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미가 스스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한순간에 위태로워진 듯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젊은 날 세계를 누비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이제 딸을 지키는데 사용될 때가 온 것입니다. 밤새 뒤척이던 정희는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메모지를 발견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독 맑아 보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젊은 시절 미술계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겉으로는 예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만난 수집가가 기억났습니다. 처음에는 진정한 예술 애호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투자 목적으로만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심이 아닌 목적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능력 말입니다. 정의는 이제 그 모든 경험을 딸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딸을 지켜야 한다. 정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젊은 시절 미술을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얻은 사람 보는 눈이 정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딜러들, 런던의 경매장에서 마주친 투기꾼들,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만난 가짜 후원자들까지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미가 스스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말해서는 딸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법이니까요. 정희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갤러리에 나가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소미와 정우가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그때 준비해둔 증거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딸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결혼 전 점수 확보 전략이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산이나 조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소미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강남구 건물 시세 조사라는 항목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희는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해서도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전시 작품들을 점검하고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딸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작가가 가져온 그림을 보면서도 소미의 순수한 마음이 짓밟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소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정우 씨가 어젯밤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고 해요. 소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정우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적이면서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 아직도 그 남자를 믿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만나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갤러리에서 만나면 어떨까? 갤러리에서요? 응, 좀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저녁 7시에 갤러리로 와. 정희는 중성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에서 만나면 너무 사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정우가 또 다른 연기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갤러리라는 공간은 정희에게 유리한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모지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정우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미가 직접 정우의 거짓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반격의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젊은 시절 비즈니스 협상에서 배운 것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거든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딸이 스스로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오늘 저녁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고 정희에게는 그것을 지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정희의 갤러리에 소미와 정우가 도착했습니다. 갤러리 안은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벽에 걸린 작품들이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리 준비해둔 테이블 앞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 세트와 함께 작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젯밤 일은 완전히 오해였습니다. 정우가 들어서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의 표정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거든요. 앉으세요. 차부터 마시고 이야기해 봅시다.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정우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정우 씨가 어젯밤 전화통화는 정말 업무상 농담이었다고 해요. 소미가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해외 거래처 직원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장모님께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었어요. 정우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메모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메모지를 보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미는 메모지에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건물 시세 조사, 결혼 전 점수 확보 전략?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정우 씨, 이 글씨 본인 글씨 맞죠? 정희가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정우는 이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모지에는 자신의 필체로 생생하게 계획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건 그냥 뭐죠? 우리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고 저에게 점수를 따는 전략을 세우는 게 그냥 뭐라는 거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메모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소미 가족 재산 목록. 갤러리 건물 추정가 15억.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아닌 가족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우 씨, 정말 이런 생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정우는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소미야,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은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어.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요? 그럼 저를 진짜로 사랑한 적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소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결국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통해 장모님께 잘 보여서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와 지내면서 진짜 감정이 생긴 것도 사실이야.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에게 수단이었다는 말이죠? 소미는 이제 완전히 정우의 정체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 씨, 이제 그만 가시죠. 더 이상 우리 딸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가 마지막으로 사과하며 갤러리를 떠났습니다. 소미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딸의 옆에 앉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아니야, 소미야. 사랑하는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야. 다만 상대방을 잘못 본 거지. 정희는 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소미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이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추석, 정희와 소미는 둘만의 소박한 상을 차렸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화려한 준비나 손님을 맞을 일 없이 어머니와 딸 단둘이 조용한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가을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올해 명절은 참 고요하구나. 정희가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소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송편을 하나씩 집어먹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전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소미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상처로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소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 삶을 지킬 용기를 얻었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소미야, 그건 내가 스스로 해낸 일이야. 엄마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 준 것뿐이야.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소미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우와의 이별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지만 점차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강의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새로운 미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과 교수님이신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관심 있는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분인데? 미술사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고 결혼한 적도 없으시고 무엇보다 정말 순수하게 학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소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훨씬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가족 상황이나 재산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소미가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천천히 알아가렴.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분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알아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때 처음 해외로 나갔던 날, 30살에 갤러리를 열었던 날, 그리고 소미를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모든 경험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젊은 시절 해외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게 뭐예요? 소미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야.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요? 그래.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힘 말이야. 그리고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도 포함해서.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거야. 상처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낸 것 말이야. 소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신경 쓰던데, 이제는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정희는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걱정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창밖의 보름달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소미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 세계를 누비며 배운 것처럼 사람을 보는 눈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깨달음이 창밖 둥근 달빛처럼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나야말로 고맙다, 소미야. 내가 잘 성장해줘서.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 속에서 진정한 모녀의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